여러분,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또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상위 계층의 조건과 또 그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스토리뱅크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에서 100까지 나누었을 때 그중 50%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기준이 달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하상위 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100에서 12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요.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이니까 4인 가구 소득의 그 50%인 237만 4,587원이라면 하상위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을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의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 중위소득이 175만 7,194원인데요. 여기에 50%는 87만 8,597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득이 87만 1인 기준으로 87만 8,597원 이하인 경우라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다음 4인 기준으로는요, 474만 9,174원인데요. 50%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이거에 50% 237만 4,587원이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하상위 계층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가 있는 분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요.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하고 또 대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청을 했는데 과연 하상위 계층이 될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하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잠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는 제 영상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아래 링크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좌측에 보시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당 사항 되는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신이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만 쭉 입력을 하시고 나서 소득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9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 라고 하시고 나머지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과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모의 계산 결과라고 해서 기본 정보부터 소득 계산 정보까지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면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여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은 133만원이며 중위소득 35% 이하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차상위 계층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차상위 계층은 2020년 근로소득 기준 50%에 해당이 이하일 경우에 차상위 계층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5%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의 계산 결과로만 보면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의 기준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자, 소득인정급여 종류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되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의 중위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차상위 계층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안의 내용에 재산을 입력하는欄이 있는데요. 재산의 종류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기본 재산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6,9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재산액, 즉 여기에서 4가지 급여 중에서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재산액이 대도시 6,900, 중소도시 4,200, 농어촌 3,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선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생교육 바우처인데요.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자, 평생교육 바우처는요,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해주며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평생교육 바우처는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하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한다든지 교육 등 수강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또 재료비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 신청은요, 평생교육 바우처에서 초기 상담을 하신 후에 신청하신 후에 대상자 조사 및 확정이 되면 대상자에게 전자 바우처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방과 후 보육료인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약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를 통해서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하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약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또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의 경우는 보육료의 50%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신청은 문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후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는데요. 현객 의료급여 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영구임대주택은 문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를 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동통신요금 감면인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통신요금을 감면을 해주는데요.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하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월 35% 최대 21,500원입니다. 또 월 50%까지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을 하시고요. 통신사업자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하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시청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혹시 내 뒤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이나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 사항이겠다라고 하시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